(40대) 후반, (50대) 접어들면서 폐경이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갱년기를 통해서 여성들이 그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골다공증이 시작이 되죠. 여성이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이 급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폐경되기 전에 우유도 많이 마시고 칼슘 섭취를 많이 하라고 하고 햇빛도 많이 쬐라고 하는데, 폐경이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 외에도 비만도 잘 생깁니다. 또 혈압이나 당뇨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수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선 불면증이 잘 옵니다. 폐경이 되면서 우선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또 여성으로서 상실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우울이나 불안 장애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불면증도 잘 오게 되겠죠. 단순히 이런 심리적이거나 환경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전혀 안 돼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니까 몸에 열감이 생겨요. 열이 확 하고 올라요. 안면 홍조라고 얘기하는데 수시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면으로 따져도 보면 우리의 체온은 내가 깨어난 시간부터 2시간 더 체온이 가장 낮다가 깨면서 체온이 쭉 올라가요. 코티졸 분비가 되면서 올라가다가 자기 2시간 전에 최고의 온도를 찍죠. 한 1도에서 1.5도 차이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자기 전까지 변화가 겪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2-3시간 전에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럴 때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갱년기가 되니까 열감이 나오는데 아무 때도 막 나와요. 열이 확 나고 창문을 열어야 되고 선풍기를 붙이려 해도 열이 안 떨어지고 땀도 나잖아요. 식은땀 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내 몸에 체온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낮에 올라가는 거야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하지만 밤에 잘 때 또 자다가 체온이 올라가면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 체온이 올라가면 분비가 안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체온이 올라가면 교감신도 항진되고 코티졸도 올라가면서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분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깰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갱년기 이후에 거의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 수면장애인데 거의 절반 이상에서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고 낮에 졸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이 남성의 근육을 관장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여성들은 완전히 안 나오게 되니까 혀 근육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혀뿌리 근육도 근육이란 말이에요. 잠자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늘어져도 조금 덜 늘어지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축 늘어지게 돼서 여성들이 50대가 폐경이 되고 갱년기 되면 수면무호흡증이 남성들보다 2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운동을 해야죠. 낮에 운동을 해서 낮에 체온을 높이게 되고 저녁 먹고 한 3시간 전까지 체온을 높여주면 그 다음부터 체온이 뚝 떨어지게 돼요. 내 몸이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낮에도 적당히 운동하시고 저녁 먹고 한 7시에서 8시에 산책 갔다 와서 운동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으로 체온이 높아지니까 운동에서 높아진 체온은 3시간 거쳐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3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놓으면 그때 체온이 떨어진 것과 내가 뜨거워져서 체온이 더 떨어진 것과 맞물려서 체온이 빨리 떨어져서 안면 홍조나 열감이 좀 덜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또 그런 운동을 통해서 살이 안 찌게 되겠죠. 두 번째는 옆으로 자면 좀 나아져요. 백죽부인이라든지 베개를 끼고 옆으로 자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도 완벽하진 않죠.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술이나 수면제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근기능요법 혀운동법입니다. 이거는 꿀잠튜브 영상 중에 95번 영상인데요. 뇌가 깨어있을 때는 뇌에 깨어있는 힘으로 혀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잠잘 때는 프로게스테론 힘으로 혀가 지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축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낮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되는 것처럼 혀 운동, 혀뿌리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잘 때 이 탄력이 생겨서 덜 늘어진다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를 하루에 15분 이상 시간을 내서 3개월 지속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30% 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멜라토닌은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멜라토닌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콩류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 콩류에는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한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3시간 전에 땀나는 운동을 하셔서 체온을 높였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십시오. 낮에 햇빛 많이 쬐세요.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스트레스 푸시고요. 음식 같은 거 제한하시고 잠자기 3시간 전에 음식 드시면 안 되는 거. 꿀잠 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좋은 수면 습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지키시면 슬기롭게 갱년기 증상을 이겨냈지 않을까 싶습니다.